이번 시간에는 덕트 내에 댐퍼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댐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조 탭으로 가서 여기 보면 사각 덕트에 요 댐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댐퍼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풍량 조절 댐퍼입니다. VD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공조 닥트 부분에 댐퍼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양한 댐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화 댐퍼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이렇게 마우스를 삽입하고자 하는 닥트를 선택하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설치할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기존 댐퍼가 있겠죠. 기존 댐퍼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위치 그대로 댐퍼가 이렇게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렸고요. 다시 한번 이게 눌리고,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스페이스 바를 이렇게 눌리시게 되면 댐퍼의 핸들 위치가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로테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을 때 클릭하시면 되고요. 댐퍼의 날개 방향이 지금 그 그림처럼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가 맞겠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댐퍼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금 업다운이 이렇게 변경되죠. 그래서 이 날개 위치가 업다운으로 변경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바와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이용을 해서 댐퍼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키 눌러서 종료하여 주시고요. 댐퍼의 핸들 위치는 여기 이렇게 이쪽에 미리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점검구 쪽으로 이렇게 핸들 위치가 오는 게 점검할 때 좋겠죠. 기능상으로는 댐퍼의 핸들 위치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큰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구 위치에 핸들 위치가 이렇게 오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댐퍼가 이 벽에 좀 물리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물리지 않는다면, 댐퍼가 벽체에 물리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이 덕트가 굉장히 쉽게 탈착돼서 이 방화 댐퍼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닥트가 열에 의해서 쉽게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소방법에는 벽에 이렇게 물리게 시공하지 못할 경우는 이 부분에 1.5T 이상의 철판을 덧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단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덕트 단관을 1.6T짜리를 여기다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했던 대로 일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관이라는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단관을 클릭을 해서 사이즈는 어차피 이 닥트가 물리고 가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단관의 길이를 입력을 해줍니다. 보통 500을 입력을 해주고요. 배치점을 설치한 다음에 이쪽 위쪽에 있는 닥트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덕트의 삽입점이 중간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댐퍼의 끝 부분에 연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접속점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접속점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댐퍼의 삽입 그 단관의 삽입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때 요 댐퍼의 요 끝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그 부분에 이렇게 단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ES키 눌리면 명령이 종료되고요. 이 단관은 덕트와 똑같지만 이 단관의 함석 두께가 1.6T로 제작이 됩니다. 1.6T로. 그래서 방화 댐퍼와 요 단관들이 연결되고요. 이 단관이 이 벽체에 이렇게 매립됨으로 인해서 요 방화 댐퍼를 지지하여 주고 있죠.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은 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재 기능상 이러한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속품을 삽입할 때도
똑같이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접속점 위치가 전환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에 의해서 단관이 뭐 이 부분에 이게 설치가 될 때 접속점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속점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삽입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Z 눌려서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은 좀 취소를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덕트 끝단부에 엔드캡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캡을 설치를 해도 되고요. 이 끝단 부분에 그냥 조그만 함석의 마감 재질이죠. 그냥 마감으로 그냥 캡만 설치해도 되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엔드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 캡이 있고 엔드캡이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덕트 캡을 쓰시기 위해서는 쓰려면 덕트 캡을 쓰면 되고요. 엔드캡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엔드캡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캡 설치해서 끝부분을 선택해서 내가 지정할 위치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엔드캡을 역시 또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캡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덕트 캡을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우고 덕트 캡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기존에 있는 덕트의 사이즈가 300에 300이죠. 그러면 여기 말단부 폭을 30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덕트 캡의 길이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덕트 캡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450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적선부 길이의 1450으로 하면 더 길어집니다. 요 레드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도에서 레드샤의 요 각도를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덕트의 캡이 설치가 되고요. 이 덕트 캡의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175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430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설치됐던 그 레드시어 길이까지 합쳐서 1400, 1750짜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덕트 캡은 자, 이렇게 500을 지정을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800짜리가 되죠. 자, 여기서는 그냥 엔드캡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기존에 그려져 있는 덕트 부속도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덕트를 변경하고 이동할 때는 바로 루트 편집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루트 부재 이동을 선택을 하셔서 상대 이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쪽 편집 레드샤 부분으로 이동을 하셔서 자, 덕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요 레드샤가 선택되어졌으면 여기에 보면 이동하는 곳에 기준점을 지정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기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점을 선택을 했고요. 이때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스냅에서 자, 오브젝트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 피치를 자, 50으로 좀 수정을 해주고요. 각도 피치는 뭐 45도로 그대로 해도 되고 90도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칼라를 기준으로 해서 150 떨어진 곳에 레드샤가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요 위에 150이라고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150 이동됐고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요 칼라에서 정확하게 150mm만큼 떨어진 곳에 레드샤가 배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 치수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150이 떨어졌는지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조 탭에서 루트 부재 이동을 자,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절대 이동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 기준으로 하고요. 자, 배관 패턴 변형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요 오른쪽 덕트를 요 왼쪽 덕트에 400만큼 이격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닥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닥트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또 요 오브젝트 기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닥트의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이나믹 치수들이 표현되죠. 자, 이때 400이 되면 400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때 클릭하시면 정확히 여기에서 400 연간 거리가 400이 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도형에서 평면 지수를 이용해서 수평으로 선택하고요. 자, 얘가 350 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닥트는 350이고, 그 다음에 이 닥트는 400이고, 이 닥트가 또 이렇게 350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일괄치수를 이용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처음과 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일괄적인 치수들이 형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치수 일괄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시공 도면에서 치수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현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를 넣어 주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겠죠. 이번에는 덕트의 루트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도를 해놓고 검토하는 와중에 보호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객체의 간섭이 발생될 때는 루트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예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습한 요 덕트는 지금 중심 레벨이 3200이고요. 3200으로 통과한 다음에 자, 45도로 꺾어 올라가서 자, 이쪽 닥트에 자, 지금 이 닥트를 건너뛰었죠. 건너뛰어서 이 닥트의 상단에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닥트 실습한 이 닥트 같은 경우는 레벨 3500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3500으로 그려져서 자, 그대로 가서 이쪽 닥트의 상단에 꼽혔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닥트가 요 보호와 간섭이 되어서 자, 이 닥트의 루틴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일 때 자,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탭으로 자, 이동하셔서 루트 편집 패널에서 자, 루트 변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루트 변형을 하기 전에 자, 요 화면을 분할을 해서 단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 윈도우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자,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 정면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모아보기에서 1대1 스케일 표시를 누르게 되면 자, 요 부분의 스케일과 요 부분의 그 다음에 정면도의 스케일이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단면을 표현을 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자, 단면 전용 설정을 클릭을 해서 자, 기존에 있는 단면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단면이 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요 정면 부분으로 좀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닥트를 그렸던 원형 닥트를 그렸던 이 부분이 요 보하고 간섭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가 간섭되기 때문에 자, 기존에 그려진 이 닥트의 중심 위치로 이 레벨을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을 수정하기 위해서 공조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자, 이 루트 변형을 클릭합니다. 자, 루트 변형을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자, 중심 원형 덕트이기 때문에 자, 중심 기준으로 하신 다음에
자, 한쪽 끝을 선택을 합니다. 한쪽 끝을 선택을 하고 각도는 45도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요. 자, 기점 변경은 면 1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살짝 이렇게 늘려주면 이게 중심이고요. 이렇게 면 1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면 1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자, 이 정면 부분으로 가서 자, 요 덕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 덕트를 선택이 됐을 때, 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이 가상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가상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닥트를 변형할 건지 왼쪽 닥트를 변형할 건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동 부재를 지정해 주세요라는 이 말은 이 가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닥트를 수정을 할 건지 오른쪽 닥트를 수정할 건지. 자, 나는 이 오른쪽 닥트를 수정할 거다.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데, 자, 기존에 있는 요 닥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닥트의 중심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45도 엘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루틴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평면 상태에서 요 아이콘 를 누르게 되면 분할 화면에서 다시 이쪽 화면으로 넘어오겠죠. 자, 뷰 큐브를 클릭하시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3D가 보이게 되고요. CG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의 닥트를 완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에어컨 배관에 드레인 배관이나 냉매 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